구독, 좋아요. 자, 지금부터는 평론가이신 양인구 박사님과 함께 젊은 박사님과 함께 한번 정치평론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뭐 여기저기 우파 집회 현장이나 네네. 뭐 다른 유튜브 통해서는 인사를 좀 드렸는데 오늘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펜앤드마이크 정식 방송은 제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처음인가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예. 저희 스튜디오에 모신 게 처음이었다. 저희가 너무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듣고 싶은 말씀이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대선 경선 이제 2차 경선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미디어 데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이렇게 4명을 갖다가 소개를 하면서 이 4명이 이제 맞대결을 할 거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자기가 누구하고 맞대결을 하고 싶은지, 누구하고 토론하고 싶은지를 추첨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쭉 나왔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하고 맞대결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저는 참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두 후보가 각기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예. 우리가 이제 한동훈 후보의 어떤 좀 약점이라고 할까? 예. 굳이 얘기한다면은 일단 우리가 한동훈 후보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화합이나 소통이나 뭐 같이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이미지보다는 예. 좀 갈등 또는 뭐 대립 이런 것들이 먼저 연상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나는 과정에서 이제 당 대표 시절에 당정 간 조율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윤석열 항상 정부하고 맨날 있었거든요. 싸웠으니까. 예. 반면에 이제 그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김문수 후보는 뭐 안 거쳐본 인생 여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뭐 예. 저 일당 잡부부터 뭐 보일러 수리공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빈부 노사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자한 뭐 너그러운 선배의 이미지 그 점에서는 좀 대립된 면이 좀 보입니다. 다만 예.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뭐 확장성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예. 글쎄 지금의 대선 가도의 키워드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네네. 예, 대한민국이 정말 안정 궤도에 올라가서 잘 나가던 때 같으면은 저는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유리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탄핵 결과가 발표된 날 실제로 경찰 측에서 나온 얘기들이 야 이거 까딱하면 정말 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어찌 보면 저강도 내전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인데 예. 그런 시점에서 과연 보수의 당심이 어느 쪽에게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거는 뭐 조금 세속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뭐 교회 오빠나 너그러운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들어줄 것 같은 너그러운 아저씨 그 리더십보다는 야전 사령관, 야전 지휘자의 어떤 리더십을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결국에 이재명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원하냐 뭐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걸어왔던 길이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김문수 후보를 이번에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하고 토론하겠다 이렇게 또 김문수 후보를 딱 지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다소 조금 의외였어요. 그래서 일단 김문수 후보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선명하게 대립되는 지점은 이제 단연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차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상당한 설전이 있을 거다 그 부분을 놓고. 예. 이제 반면에 홍준표, 한동훈 이쪽 그 그룹은 잠시 후에 뭐 또 얘기해 주시겠죠. 뭐 서로 어느 정도 좀 이제 입장이 합의를 돼가는 뭐 단계인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안철수의 그 설전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쪽과 실제로 내가 이뤄놓은 성과를 이야기하는 쪽 이렇게 나눌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뤄놓은 게 많아요. 뭐 GTX부터 삼성 그 반도체 단지 평택에 유치한 부분들 아마 이뤄놓은 성과를 가지고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도가 될 거고. 정책 대결이 되나요? 그러면? 네, 안철수 후보는 아마도 저에게 맡겨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라는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와서 한번 붙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에도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AI라든지 특히 의사 또 우리 백신 엄청난 그 성과가 있는 분이지만 역시 그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이런 말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보수 당심이 원하는 리더십이 과연 안철수일 것인가 아니면 김문수 같은 야전 사령관의 이미지일 것인가 아마 그게 우리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방이나 견제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토론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고. 글쎄, 선거공학적으로 봐도 지금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막 서로 상대방을 날선 비방을 하거나 예. 막 재치 있는 무슨 뭐 요즘 유행하는 밈, 유행어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상대방을 공략한다. 예. 그래서 그거는 공학적으로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할 거라고 봅니다. 예,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제 내일 토론회를 오후 4시에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금요일 토론회가 이제 좀 기대가 되는데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이미 1차 경선에서 되게 세게 한번 붙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2차 경선에서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지명을 하면서 뭔가 복수를 다짐하는 걸까요? 무려 3시간 동안 토론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두 분 다 TK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두 어허. 후보님입니다. 그리고 예. 근데 이제 TK의 정서라는 것이 예. 이 후배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이 선배에게 너무 날선 모습을 보이면 그 좋게 안 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선배 예. 관계라든가 예를 들면 뭐 혈연지연 학연 같은 거 없지만 제가 최대현 앵커가 제 업계에 그래도 선배님이신데 예. 서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를테면 양일국이가 뭐 상당히 이유 있는 불만을 얘기한다 그래도 예. 반말을 한다든지 뭐 선후배 간에 써서 안 되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예. 일단은 그 보수층의 그 표심이라는 어허. 것이 그 예의범절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예의에 좀 민감하죠. 그런 재치 있는 공약 그리고 또 예의범절이라는 그 선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될 거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이야, 그리고 금요일에 아마 시청률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뭐 제가 다른 방송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 김문수 SNL 이요? 예, 출연하셔가지고 네. 홍카콜라가 마시면 시원하지만은 그거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애둘러서 한 번 예. 반격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 전에 그 탈레반 공격 때는 어. 이제 홍준표 후보가 탈레반이라고 한번 쏘아붙였습니다. 예. 그때는 대응을 안 하셨어요. 탈레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장관께서 그거 뭐 내 친한 사람이고 뭐 친한 뭐 동지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한 얘기 아니겠냐 이러면서 너그럽게 이렇게 지나간 게 오히려 상당히 전 득표에 도움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 아마 어느 정도의 수위를 놓고 설전을 할지를 보는 것도 아주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2차 경선에 누가 2명이 올라가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어떤 구도로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제가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예. 지금 보수 자유우파의 당심은 믿음직한 야전 사령관을 원하지 그래서 패셔너블한 교회 오빠나 또는 뭐 그냥 아무 얘기나 잘 받아줄 것 같은 뭐 그런 리더십보다는 어허. 예컨대 우리가 지금 여기 인사동에서 녹화 끝나고 뭐 집에 가려고 하는데 뭐 지진이 났다든지 무슨 뭐 천재지변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뭐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랑 같이 집을 갈 걸 택할 것인가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군대에서 막 사령관도 하고 그런 재난 상황을 잘 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무슨 베어 그릴스 같은 사람하고 집에 가고 싶지. 그 당연히 그렇죠. 지금 막 피부 좋고 뭐 또는 뭐 인심 좋고 이런 게 지금 보수 당심의 그 주된 관전 포인트는 아닐 것이다.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애둘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야전 사령관 경험이 많은 김문수 전 장관이나 뭐 경기지사까지 다 지냈으니까요.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 전 시장, 뭐 대구시장도 했고 뭐 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오래 했고 뭐 했으니까 이런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좀 전망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말입니다. 2030 청년들로 구성된 이 자유대학이란 곳에서 불의에 맞서며 청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세상에 외치겠다.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다. 이러면서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야, 갑자기 저는 이거 창당을 선언해서 이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이제 모든 논의를 하기 앞서서 우리 뭐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반성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용이 되고 또 그들을 위한 정책이나 또 그들을 위한 그런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저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기타 정당에 가서 이야기해봤자 저것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겠는가. 아하. 이제 그런 심리가 우리가 당을 만드는 게 빠르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불거져 나올 만큼 우리가 지금 청년들을 소외시켰다.
이를테면 무슨 행사 있을 때 뭐 뒤에 세워놓기는 참 좋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에게 자리를 줬느냐, 청년들에게 정말 출세의 길을 좀 열어준 적이 있는가. 예, 예. 최근 한 10여 년간 보수 진영이 수세에 몰려 있는 그 시기에 사실은 뭐 좋은 유튜브도 많았고 예, 예. 뭐 거리에 나서서 정말 용기 있게 말하는 청년들이 많이 봤는데 뭐 그러다 말잖아요 보통. 그래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심이 창당으로 의지가 모아진 것이 아닌가. 이것은 보수 우파 진영에서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뼈아픈 말씀을 해주신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청년 때 이렇게 뭔가 목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자기 당으로 잘 흡수해서 뭐 보직도 주고 그러면서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의원직까지 배치까지 달아주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김민국이고 장경태고 그런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굳이 그런 장경태 같은 예 들지 않아도 우리 최대현 선배가 좌파였으면 배지를 한 두세 번 아유, 달았어야 맞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제가 이거 질문드린 거 아니었고 네. 참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 청년들 그렇다고 무조건 뭐 창당한다는 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그 에너지가 좀 잘 발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또 보수 우파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그 창당하겠다고 덤비는 네네. 그 지도자급의 그 청년들을 좀 책임 있는 분들이 찾아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국민의힘에서요? 국민의힘에서든 뭐 우리 경선하고 계신 분들이건 찾아가서 그동안 우리가 청년들에게 좀 소홀했던 점 미안하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다. 우리 한번 자주 만나고 정말 보여주기식 그런 청년과의 소통 이런 거 말고 예. 실질적으로 정강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우리 같이 좀 함께 하자 이렇게 좀 달래야 된다. 저는 두 번째로 그 청년분들한테 이제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법적으로 청년이었습니다만은 예. 저도 우파 진영에서 이제 한 10여 년 이렇게 지내 보니까 저는 그 청년들의 울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수 우파 또는 자유 우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상당한 시련을 요구하죠. 물론 뭐 좋은 집안, 뭐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래서 좀 쉽게 가는 그런 청년 정치인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풍찬노숙하고 고생하는 그 시기를 좀 겪고 있는데 화가 나고 울분이 쌓이더라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열을 하게 되고 또 일부라도 표가 갈리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나마 지금은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청년들을 챙기지 않는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적전분열을 했다가 나중에 정말 불평도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청년들의 얘기를 뭐 저도 이제 자유대학 청년들을 좀 아니까 이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아니 매번 쓰고 버리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좀 많이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하면은 이 청년들의 그 마음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뭐 그 부분은 현실 정치론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당위적인 얘기, 이상적인 얘기보다는 지금 경선에 나서는 후보와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후보하고 손을 잡아라.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겠다고 약속한 후보를 찾아가서 지금 후보들마다 다 자기네들이 청년을 대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청년의 매서운 눈으로 옥석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정말 진심 우리를 위하는 후보냐 아니냐. 그건 뭐 청년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어떤 없습니다. 부분을 좀 보면 그걸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실제 그 청년들의 어려움을 겪고 받느냐 이걸 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그 뭐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하는 그 예능을 보니까 그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냥 그 녹화하는 달 당일에 편의점 알바를 시켜도 될 만한 후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어려운 걸 다 해본 사람들 뭐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경선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라. 그래서 지분을 확보하고 나중에 미래 여러분들이 정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만들어야지. 다 싫다. 우린 창당하겠다. 너희들에게 도전장을 던지겠다.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로는 아주 훌륭하지만은 현실 정치론으로 보면 그것은 좀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고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약간 좀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쓰러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부분에 또 동의하시는 어른들도 기성세대도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정의를 하고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좋은데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칼을 뽑았으면 뭔가 이렇게 무라도 이렇게 썰고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칼집에 다시 꽂을 때 그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게 이제 청년들이 겪는 성장통이죠. 예, 예.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거. 음. 예컨대 한때 음. 그 우리 자유파의 동지들이 어떤 현안이나 이슈가 있을 때 무슨 변절자 또는 뭐 이상한 무슨 뭐 스파이 간첩 뭐 이렇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런 소나기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무너지고 지쳐서 이제 이 업계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꿋꿋하게 버티고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해가지고 아니, 어느 딱 정도- 저는 떠오르는 사건이 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당했을 때 그때 네네. 새벽당이었나요? 박결 씨가 이끌었던 새벽당 그때도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창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네. 새벽당 관계자들이 몇몇이 저를 좀 찾아왔었어요. 아.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한다. 해서 저 똑같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일단은 뭐 창당을 하면 제가 알기로 규정상 5개 시도 지부를 운영해야 되고 또 그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또 그리고 뭐 최대원 선배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바닥에 그 모사꾼들 또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 또 청년의 그런 열정을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이제 특화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상대하면서 약간의 맷집도 좀 길러야 되고요. 현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너희들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시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뭐 그때 새벽당이 잘 안 된 부분들도 결국은 그런 기성 정치권하고 청년 정치의 어떤 그 접점이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돌아보면 예. 청년들의 열망 그것이 그렇게 물거품처럼 돼버린 게 너무 아깝죠. 안타까운 안타깝죠, 것이고 진짜. 이제는 예. 그런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현실 정치에 좀 맞듣진 않은 면이 있더라도 현실 정치에 좀 발을 들여서 배우고 부딪히면서 맷집을 기르고 굳은 살을 만드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댓글창에서 김사브라님께서 왜 청년들의 생각을 갖다가 그렇게 좀 폄하하느냐 그러시는데 저희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의 이 열정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열매를 맺게 해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그 후보들 맞대결 토론하는 거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야전 사령관이 결국엔 지금 시점에서는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휘할 수 있는 야전 사령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청년들을 갖다가 잘 품고 끌어갈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딱 나오는 게 김문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2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 둘 이번 경선은 결국 그 두 후보 간에 뭐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유권자들의 당심이라는 것이 예. 이제 흔히 한국 정치나 또 한국 유권자들의 민심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1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좀 옛날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박근혜 대통령이 한참 지지율이 바닥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정권 말에 예. 그 국민들이 아무리 미워한다 그래도 그 미워하는 대통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미움받는 대통령을 같이 미워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아도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먼 옛날로 또 가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갖고 있는 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두환 대통령한테 끝까지 충성했던 장세동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 1차 방정식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인정하죠.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경선에 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사실 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이후에 그 당사에서 네. 그 명패를 복도에 이렇게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그걸 찍어가서 예.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박근혜 리더십과 상징적인 뭐 결별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였지만 글쎄 지금 돌아보니 그게 꼭 필요했나요? 지금 돌아보니 굳이 그거 명패 가지고 그렇게 망신 주는 거 안 했어도 예. 그런 좀 크게 보는 한 10년 뒤, 15년 뒤도 좀 볼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수파의 체질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약점? 뭐 조금만 뭐 여론의 타겟이 되거나 조금만 비난의 화살 같은 게 오면 알아서 고개 숙이고 알아서 손절하고 알아서 이게 꼬리를 자르는. 예컨대 뭐 방송에 이렇게 얘기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어떤 민노총 같은 단체들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도 1심에서는 이미 유죄가 나왔죠. 예, 뭐 그렇다고 하여 그 좌익 또는 진보 진영에서 그들과 손절하지 않잖아요. 우리 편으로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보수 진영은 뭐 조금만 무슨 논란이 되고 조금만 사회적으로 품어주는 게 너무 약하다. 품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좀 청년들의 울분도 저는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번 경선과 또 대선 뭐 유감스럽게 우리가 또 조기에 대선을 치르게 됐지만은 이 아픈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우파 진영도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댓글창에서 피스님, 우상호님 후원 감사드리겠고 삼종호님 회원가입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청년들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은 딱 하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잊지 말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엄을 했던 거다. 그 메시지 좀 계속 반복해서 내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그렇다면 지금 빨리 가서 뭐 김문수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아니면 다른 뭐 한동훈이나 안철수 후보 가서 좀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청년들의 생각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포용하고 가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많이 놀랐어요. 지난 계엄과 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20, 30대 청년들이 이렇게 길로 나오고 뭐 대학에서 시국선을 하고요. 예, 어찌 보면 우리 첫 번째 탄핵 시기를 우리가 추억을 해보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 제가 당시엔 그때 그랬죠. 대학에서 예. 강의를 할 때 실제로 박근혜 정부를 상당히 지지했던 아이들도 학생들이 막 이렇게 완전 어떤 대세에 밀려가지고 맞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말을 못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거국적으로 다 보수 세력이고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니까 이분들을 좀 격려해주고 우리 편으로 안으려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다음으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 합리적이냐는 이제 선거 공학의 측면과 예. 정치적 상도덕이 경합하는 부분입니다. 어허. 이 뭐 상도덕이라고 말하면 좀 세속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 눈앞의 호불호, 눈앞의 손해와 이익을 떠나서 지켜야 되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제 가족이나 뭐 친한 선후배가 뭐 무리를 빚을 만한 행동을 했다 해서 또는 뭐 그런 오해를 사고 있다 하여 쟤는 내 친구 아니야. 쟤는 내 선배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선 거버리는 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뭐 이익이라면 저 친구도 나하고 저 행동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 뭐 이런 이익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뒤돌아서면요. 그렇다고 가족을 저렇게 욕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게 쟤는 바로 한동훈 후보가 비판받는 부분인데 그런 포인트입니다. 우리 양일국 박사님께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끝내 얘기를 잘 못하시고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점까지 우리가 다 안 짜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이를테면 계엄이라든가 그 탄핵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부분은 뭐 일정 부분 유감과 사과 표시를 하더라도 예. 잘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 우리가 계승할 만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내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거 이거 내가 안고 가겠다. 내가 이어가겠다고 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결기가 없는가. 왜 우파 진영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우리 후보들 다들 지금 뭐 결정돼 가지고 저마다 이제 나한테 맡겨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맡겨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을 좀 빨리 가서 좀 품어주시고 청년들을 좀 안아주시기를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거리를 나와서 심지어 우리가 직접 창당할래요 막 그런 소리까지 하는지 그걸 좀 잘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한바 뭐 그런 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제가 아는 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양일국 박사님과 함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 국민의힘의 2차 경선과 그리고 한국의 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친당 창당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프렌드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프렌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프렌드마이크와 함께 주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